와인 제조 과정 4강. 오늘은 와인 제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와인 제조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매우 중요하고 세심한 주의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와인 제조의 주요 과정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와인을 직접 제조하겠다는 시청자는 이 영상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지 와인 생산이 이러한 제조 단계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기초 상식입니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포도 수확. 와인의 품질은 사용되는 포도의 품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포도가 최적의 성숙 상태에 이르면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수확 시기는 기후와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둘째, 포도 선별. 수확한 포도는 선별 과정을 거쳐 상처가 있거나 병든 포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여 포도의 품질을 높입니다. 셋째, 압착. 선별된 포도는 압착기로 옮겨져 즙을 추출합니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포도 껍질과 씨를 분리한 후 즙을 압착하고, 레드 와인의 경우 껍질과 씨와 함께 발효됩니다. 압착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손 압착. 손 압착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포도를 으깨어 압착하여 주스를 추출합니다. 이는 포도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맛을 제공합니다. 작은 규모의 와인 생산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2. 기계 압착. 현대적인 방법으로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포도를 압착합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효율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압착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주스의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압축 방법. 피스트 또는 공합 압착, 디스크 압착, 냉각 압착, 스팀 압착, 중력 압착 등이 있습니다. 넷째, 발효. 추출된 포도즙은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효모와 당분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환시킵니다. 발효는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발효 과정 1. 레드 와인은 포도를 압착한 후 껍질과 씨앗을 포함하여 함께 발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색소와 타닌이 추출되어 레드 와인의 특유의 풍미가 형성됩니다. 2. 화이트 와인은 포도를 압착한 후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 발효합니다. 이로 인해 색상이 밝고 보다 가벼운 맛을 가지게 됩니다. 온도 1. 레드 와인은 일반적으로 발효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설정되어 타닌과 색소의 추출을 극대화합니다. 2. 화이트 와인은 발효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로 낮게 설정되어 과일의 신선함과 산미를 유지합니다. 다섯째, 숙성. 발효가 끝난 후 와인은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오크통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이루어지며 와인의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숙성 기간은 와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레드 와인은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경우가 많아 나무에서 나오는 풍미와 아로마가 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타닌이 부드러워지고 복합적인 맛이 형성됩니다. 2. 화이트 와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되어 신선한 과일 맛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급 화이트 와인은 오크통에서 숙성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여과 및 병입. 숙성이 완료된 와인은 여과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병에 담깁니다. 이때 와인의 산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합니다. 일곱째, 라벨링 및 포장. 병에 담긴 와인은 라벨을 붙이고 상자에 포장하여 유통 준비를 합니다. 라벨에는 와인의 정보와 생산자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와인 제조 과정에서 아황산염이 첨가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아황산염 첨가는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병 뒤 상세 내용에는 거의 이런 표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황산염이 안 들어간 와인도 있습니다. 그럼 제조 과정에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드 와인은 포도 수확, 파쇄 제경, 1차 발효, 압착, 2차 발효, 정제, 숙성, 여과, 병입. 화이트 와인은 포도 수확, 제경, 파쇄, 압착, 발효, 정제, 숙성, 여과, 병입. 화이트 와인은 발효 한 번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칭합니다. 샴페인의 포도 품종은 프랑스 AOC법에 의해 피노 누아 적포도 품종, 피노 메니에 적포도 품종 그리고 샤르도네 화이트 품종 세 가지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답니다. 화이트 포도 품종인 샤르도네만을 사용하여 만든 샴페인은 블랑 드 블랑이라 하고 레드 포도 품종 피노 누아, 피노 메니에로 만든 샴페인은 블랑 드 누아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 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들며 같은 해에 수확한 포도만으로 만들었을 때에만 빈티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소한 3년 이상이 경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조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압착. 앞서 설명했듯이 샹파뉴 제조를 위한 세 가지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 누아, 피노 메니에 품종이 있습니다. 수확한 포도는 압착실로 운반되어 과육, 과피, 줄기, 씨를 분리시킵니다. 2. 1차 발효. 분리된 포도즙은 탱크로 옮겨져 1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이 발효에 의해 당분은 알코올로 변환되며 자연 발생적으로 탄산가스 CO2가 생성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외부의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며 발효가 끝날 즈음에는 모두 탱크 밖으로 발산됩니다. 3. 혼합. 1차 발효가 끝나서 포도주의 맛이 날 때 각 탱크 속의 와인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와인 저장고 관리자는 각기 다른 와인의 품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혼합하는 양이나 비율을 결정. 특유의 개성 있는 맛과 향기를 창출해냅니다. 4. 2차 발효. 1차 발효는 탱크에서 했지만 2차 발효는 병 속에 채워져서 진행됩니다. 병입하기 전에 약간의 당과 효모를 동시에 투입하며 1차 발효가 끝난 와인에 설탕과 효모의 혼합을 첨가합니다. 이것을 티라주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병 속에서 약 5에서 6기압에 해당하는 탄산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단계가 바로 2차 발효입니다. 따라서 1차 발효 때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성분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발포성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생산합니다. 이럴 때 병 내의 기압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데 약 6기압 정도 됩니다. 강력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샴페인병 밑바닥에는 펀트라는 움푹 팬 특별한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2차 발효 기간 동안 샴페인은 지하 저장고에서 옆으로 눕혀 숙성시킵니다. 5. 숙성. 숙성 기간은 프랑스 법에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보통 3년 이상이며 빈티지 샴페인 경우 10년 이상도 합니다. 6. 침전물 병목에 모으기. 이 방법은 병 속의 침전물을 병 입구 쪽으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작업은 특수하게 고안된 삼각형 받침대에 약 4개월에 걸쳐 시행합니다. 이 작업을 프랑스어로 르미아주라고 합니다. 7. 침전물 제거. 병 입구로 모아진 침전물은 순간 냉동으로 병목을 얼려서 코르크 마개를 열면 자체 압력에 의해 응고되었던 침전물이 순간적으로 병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침전물의 방출로 인한 양적 손실은 도자주로 채워집니다. 8. 도자주 첨가. 도자주의 성분은 와인의 브랜디와 설탕을 탄 것입니다. 도자주의 설탕 함유량에 따라 최종 맛을 조절하는데 2단계에서 샴페인의 단맛을 결정짓습니다. 9. 병입. 이렇게 완성된 샴페인은 양질의 코르크를 끼워 철사로 묶습니다. 그리고 1, 2년간 마지막 숙성을 하고 상표를 붙여서 코르크에 금속의 박을 감아 상품으로 시판합니다. 샴페인은 당분의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브리는 당분 함유량 0에서 1% 1리터당 15g 이하 베리 드라이. 엑스트라 색은 당분 함유량 1에서 2%, 1리터당 12에서 20g 이하 드라이. 색은 당분 함유량 3에서 6% 1리터당 17에서 35g 사이 미디엄 드라이. 드미색은 당분 함유량 5에서 10% 1리터당 33에서 50g 이하 스위트. 두는 당분 함유량 10에서 15% 1리터당 50g 이상 베리 스위트. 다음 영상은 와인의 등급 및 와인 관련 기본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